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학교는 공부뿐 아니라 친구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충남교육청이 지역 농어민을 명예교사로 위촉해 농촌 체험학습과 학교 텃밭 가꾸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면서 농업의 소중함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공정희 장학사님, 그리고 충남 농어민 명예교사님 김학출 총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곳이 학교 현장, 그리고 농업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무척 바빴고 지금도 많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비상사태가 이제 선포가 되면 이제 우리 교육청도 그 관리 대책반을 꾸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뭐 관리 대책반을 꾸려서 모든 교육청들이 이제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제 그 비상근무 체제로 돌입해서 이제 학교에서의 그 감염병 대응을 할 수 있는 홍보 자료들을 제작하고 배포하고 또 이제 학교에서 혹시 뭐 증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나 네. 또 이제 확산 방지 대책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또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상 초유의 또 온라인 학교가 개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이제 또 선생님들이 비대면 수업을 느닷없이 또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비대면 네.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비대면 연수에 대한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야 되고 또 아이들은 또 집에서 스마트 기기가 없는 아이들이 또 있으니까 네. 이런 돌발 상황에 대해서 또 이제 스마트 기기 없는 학생들 조사해서 또 그 지원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바빴지만 또 이제 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들을 또 함께 가니까 함께 고민하고 막 그러면서 가니까 또 비장한 마음도 들고요. 이렇게 또 열심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농업 현장은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매일 뉴스에도 나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농촌 지역에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런 것보다는 간접적인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이것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따라서 간접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농경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외부와의 접촉이 많지 않아요. 따라서 농어촌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감염돼서 나타나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인 문제인데요. 농산물에 대한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아마 여기 근처에 인근에 있는 서산 지역이 마늘 재배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많은 그 마늘들이 지금 갈아엎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주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는 또 양파 생산을 많이 해요. 요새 한참 수확철인데 계약이 파기됐어요. 계약이 파기돼가지고 팔리질 않는 거예요. 네. 어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양파 농가들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거 양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농협에 부탁을 해서 농협에 이제 저온 창고가 있으니까 그 저온 창고에다가 일시적으로 저장을 좀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대책들을 이제 강구하기도 하는데요.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설 채소 농가들입니다. 이 시설 채소는 단기간에 생산을 해서 단기간에 바로 그때그때 네. 저장도 못해요. 그때 판매를 해야 되는데 특히 올해 3월달, 4월달, 5월달에 학교 급식이 다 중단됐어요. 여기 납품돼야 될 시설 채소들이 납품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시기가 지나면 다 폐기해야 됩니다. 네. 이래서 시설 농가들의 타격이 매우 크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농업 지역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농업과 교육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여파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농사라는 게 또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이 농어민 명예교사 분들이 학교 텃밭을 지키셨다고요? 재미있는 현상이죠. 텃밭 교육은
사실은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에 집중돼서 진행이 됩니다. 네. 텃밭을 만들어야 되고 작물을 식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3월달, 4월달에 아이들이 등교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선생님들하고 이제 상의를 했죠. 일단은 조성을 좀 해놔야 되겠다.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등교하게 되면 그때 물론 조성하는 과정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관리라든지 수학에는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거기다 믿음을 좀 가지고 좀 조성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어요. 의견을 네.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텃밭 명예교사들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특히 네.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출강하는 학교 같은 경우 공주의 모 학교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텃밭 조성하는 데는 좀 여러 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네. 저 혼자 못하죠. 그날 나갔더니요. 전 직원이 다 나오신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들께서. 네. 그래서 전 직원이 다 나오셔가지고 거름 내고 고랑 만들고 이랑 만들고 비닐 씌우고 이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텃밭 명예교사가 지킨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텃밭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지키고 계시구나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네. 예.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요즘에 등교하고 있어요. 등교하고 있는데 어저께도 이제 그 학교 갔다 왔습니다만은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같이 이제 수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저께 오이도 좀 땄고요, 고추도 좀 땄고 상추도 채취를 해가지고 아이들 점심 밥상에 올린다고 채취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함께 힘으로 이뤄낸 텃밭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농어민 명예교사 제도, 지역 주민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어민들이 학교 현장에서 함께한다는 점에서 참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도입을 하게 됐을까요? 이게 충남교육청에서는요, 이제 처음에는 농업 생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또 배려와 또 인권 교육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처음에 시작한 게 그러니까 2013년에 농촌 체험학습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농촌 체험학습을 해서 이제 그 농가로 나가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육 과정 속에서 그거는 자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늘 곁에서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생들이 가까이에서 직접 계속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인식을 이제 확대되어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학교 내에다가 텃밭을 만들면은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학교 텃밭을 그래서 이제 같이 그러니까 농촌 체험학습과 학교 텃밭을 2016년도부터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학교에다가 텃밭을 만들어서 그러면 어떤 선생님이 누군가가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해서 이게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초등학교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은 농사를 지어보신 경험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쵸. 그래서 이 업무를 맡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시고 이제 기피 업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를 또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태동하게 된 것이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제 그 개념이 이제 태동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학교로 가서 이제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또 확대 계속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확대 재생산하듯이 또 그러한 또 의견이 또 이제 만들어져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마을에 있는 선생님들을 이제 모셔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교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연수를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위촉을 해서 학교로 들어가셔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텃밭을 같이 읽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는 어떤 연결 통로 뭐 이런 의미로도 큰 의미를 두고 이제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네. 네, 또 명예교사로 참여하게 된 계기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셨는지요? 일단 뭐 교육청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장 학생님 말씀처럼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철학을 담아서 텃밭 명예교사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는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이라는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어요. 네. 우리 이제 끊임없이 뭐 체험, 농촌 체험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을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교육 활동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꾸준히 실천해왔던 부분이 바로 농업농촌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요즘에 그 우리나라의 농촌은 사실 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초라해지고 있고, 아이들은 없고, 노령화되고 있고, 점점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농촌인 이런 어려운 상황에 좀 처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농업과 농촌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떨 거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평생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이 바로 농업과 농촌의 공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농업농촌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에 가 보면은, 그쪽에 이제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방문을 한다든지 가보게 되면은요, 그곳에는요,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농사를 짓는 논과 밭이 있고 그 논과 밭에서는 녹색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농민들의 삶의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직도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살아 있어요. 물론 농경 문화라는 굉장히 훌륭한 자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곳이 이곳인데, 이곳은 바로 현대사회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첫 번째는 굉장히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싸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듯이 밀가루라든지 쌀 수입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살충처리, 방부처리하는 못 들여옵니다. 이미 살충처리, 방부처리에 의해서 오염된 농산물을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특히 미래의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짊어질 이 미래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커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건강한 먹거리이다. 네. 이것은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가장 신선한 것을 먹을수록 아이들은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농업농촌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농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뭐 힐링하러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요, 많은 녹색지대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 녹색지대에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해도 마음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치유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공간들이 만약에 사라지게 된다면은 우리의 건강도 사실 담보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중한 농업과 농촌이라는 곳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우리는 텃밭 교육과 농촌 체험 활동을 통해서 그것들이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이야기되어지고 아이들한테 인식되어지고 또 도시 사람들한테 인식되어져서 소중한 공간이다라는 그것을 알고 있는다면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명예교사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저는 아이들한테 꼭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 와요. 네. 그런 치가 강합니다. 네, 또 지난주에는 농어민 109명을 대상으로 위촉식도 진행됐다고요. 어떤 과정으로 명예교사를 선발하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명예교사 선발 방법은요. 이제 그것도 이제 처음 시작은 사실 뭐 그 많은 농민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학교를 들어가고 이게 또 누가 해준다 자원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농촌에 농촌 체험학습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농촌 휴양마을도 있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천안은 학교가 많고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수를,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를 이제 한번 구성해 달라.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서산 그러니까 태안 지역이나 이런 작은 마을은 학교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한 4분이나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좀 지역별로 이제 인원수를 좀 조금 배당을 좀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추천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구성을 좀 해달라, 팀을 좀 꾸려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체험학습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제 그 지역에 대표되는 농민들이 그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 꾸려요. 이제 할 수 있으신 분들을.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100명 정도를 이제 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위촉을 하는 연수를 진행을 하는데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제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우리는 인근에 이런 분이 훨씬 더 우리를 직접 잘 도와주신다. 이분을 추천하고 싶다라고. 그런데 추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농지원부를 가지고 계시나, 그러니까 농민이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체험학습 활동 같은 강사 경력이 있느냐, 이런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에 부합이 되면 이런 분이 추천이 들어왔다, 좀 심의를 좀 해달라라고 그 지역의 그 명예교사 회의에 이제 의뢰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지역민들은 지역민들이 잘 아시니까 인품도 괜찮고 학교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상대를 해도 괜찮다 하는 결론이 나오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명단에 같이 넣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연수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2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명예교사 연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위촉장을 드리게 되고요. 위촉장을 받게 된 명단을 각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보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지역에서 신청한 학교의 대표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과 명예교사분들을 한 자리에 이제 모이게 만나게 해서 이제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와 마을이 만나게 하는 자리를 지원청이 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그렇다면 충무님, 이 실제 학교나 체험 현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좀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뭐 농사 짓는 거예요. 그냥 네. 학교에서 농사 짓는 건데요. 가장 먼저 이제 텃밭 담당 선생님과 만납니다. 미팅을 해서 제일 먼저 어디가 텃밭인지 가서 장소 확인을 하고요. 거기다 어떠한 텃밭을 이을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을 같이 합니다. 물론 거기에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텃밭을 교육할 수 있는 그 공간이 구성이 되어지면요, 그 공간에 텃밭 조성하고 식재하고 수확까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물론 이 학생들은 텃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마을에도 들어옵니다. 우리는 시황마을을 운영하고 있기냐,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마을에서 진행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절기마다 이루어지는 다양한 농촌 체험들을 학생들이 참여해서 실제 농촌에서 느끼고 즐기고 하는, 이러면서 농촌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장 학사님,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으로 선언이 되고, 또 미국이 한참 막 그 확진자가 막 급증하던 시기에 그 생필품 품귀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때 더불어서 일어난 희귀한 현상 중에 하나가 씨앗 판매량, 또 모종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었어요. 네. 그게 저도 참 그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좀 그렇다. 또 어떤 나라는 또 자국의 식량 수출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국의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항상 곁에 있는 먹거리, 항상 넘쳐나는 풍요로움이 바로 농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비상사태나 위기가 직면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게 먹거리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게 이제 식량 안보예요. 근데 이 식량 안보, 식량의 중요성은 하루아침에 알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텃밭, 그러니까 우리 충남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이 학교 텃밭 가꾸기 사업이나 농촌 체험학습 활동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암암리에 이 농업의 중요성, 또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이렇게 채워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농업의 소중함을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함께 일깨워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이번 코로나19 때 더욱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공정희 장학사님, 그리고 김학출 충남농어민 명예교사 총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모래나 흙을 주무르고 밟고 노는 게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감각 기능 발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신체적인 발달도 함께 이끌어준다고 하는데요. 하물며 텃밭을 책임감 있게 가꾸는 것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명예교사라는 든든한 조력자까지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더 마음껏 자연과 교감하고 또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